예, 그러면 이제 실전연수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 실전연수 문제 3번. 자, 먼저 1번이 1번은 수동결산이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날짜가 지금 며칠자냐면요. 6월 1일이죠. 자, 6월 1일 날에 자, 6월 1일인데 6월 1일 날에 차변의 보험료가 어떻게 돼 있대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의 보험료가 제조 부분이 있죠. 제조 부분은 몇백 번 되어 있겠어요? 500번 대 보험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었겠죠. 자, 500번 대 보험료가 132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의 보험료가 있는데 그 보험료는 몇백 번 대 보험료겠어요? 본사법 관리 부분이니까 800번 대 보험료겠죠. 그거는 얼마냐면요. 144만 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1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중에서 차기분이 얼마가 있대요? 차기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죠. 자, 차기분을 잡아 빼야 되겠죠.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야 되는데 먼저 500번대 521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면은 132만 원 곱하기 차기분이 몇 개월치가 있어요? 차기분이 5개월치가 있죠. 12분의 5를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821번에 해당하는 보험료 있죠. 이거는 144만원 144만원 곱하기 12분의 얘도 역시나 5개월치가 있겠죠. 요거만큼이 차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겠죠. 그럼 132만원에 12분의 5 하면은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 금액은 55만원이 나오네요.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60만원이 나오죠. 60만원. 그래서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32만원 중에서 500번대 보험료는 얼마를 빼면 되냐면요. 55만원을 잡아 빼면 되겠죠. 보험료 521번이 55만원 있잖아요. 55만원을 잡아 빼고 이걸 뭘로 계상하면 되나요? 차변에 있는 보험료 55만원을 잡아 빼면서 얘를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차변에 선급 비용 55만원.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가 얼마가 있냐면요. 자, 800번대 보험료도 또 잡아 빼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 821번. 여기 60만원 있잖아요. 60만원 잡아 빼면서 여기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 그럼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총 얼마를 빼야 돼요? 115만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132만원 중에서 차기분 빼고 800번대 보험료 차기분 빼고 계정 과목 선급비용 대체하면 되겠죠? 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기존의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한 후 이거 입력해야지. 일반전 입력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입력하면 되죠. 네,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115만원, 대변의 500번대 보험료 55만원,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 6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기존의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료 및 이자 수익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라. 2016년 7월 1일인데 7월 1일 날에 보험료에 대한 분개가 되어 있죠. 차변의 보험료 250만원, 대변의 현금 250, 요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2016년 7월 1일 날에 분개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나 한번 가볼까요? 2016년 7월 1일 날에 차변의 보험료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0, 대변의 현금 25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차변의 보험료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료 250만원 중에서 내년도 분이 얼마가 있어요? 125만원 있죠. 예. 그래서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122만원을 2016년 12월 31일 날에 차가 빼야 되겠죠. 선급 비용 125만원. 예, 대변의 보험료 125만원 차가 빼야 되겠죠. 내년도 비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이자 수익도 볼게요. 자, 이자 수익은 2016년 5월 1일 날, 2016년 5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120, 대변의 이자 수익 120이었어요. 그럼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 수익 120 중에서 차기분이 몇 개월치가 있어요? 4개월치가 있죠. 그럼 4개월치를 12월 31일 날에 잡아 빼야 돼요. 그럼 차변의 이자 수익 잡아 빼고 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뭐라고 하나요? 선수수익이다라고 하죠. 자, 그럼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개월치예요?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치가 있나요? 4개월치가 있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예요? 40만원이죠.
그러면 4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차변에 잡아 빼면서 차변에 이자 수익 40만 원 빼면서 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뭘로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 수익 4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40만 원을 이렇게 차변에 빼고 차기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은 뭘로 대체해야 돼요? 선수 수익. 보험료도 마찬가지. 보험료를 대변에 잡아 빼고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어떤 계정 과목에 박아 넣으면 돼요? 선급 비용에 박아 넣으면 되겠죠?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해 볼게요. 자, 일반 전폐입력.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우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며 기말 현재 잔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통장이 이렇다라고 할게요. 4월 1일 날에 자, 입금된 금액이 있고 출금된 금액이 있고 잔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4월 1일 날 입금이 100원, 그 잔고가 10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의 보통예금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요랬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출금이 2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잔고가 마이너스 100원 되겠죠? 이렇게 통장이 마이너스 발생한 걸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하죠. 자,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 대변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200원이 빠져나가서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 발생했죠. 그러면은 통장이 마이너스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원 더 빼간 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은행이 빌려준 돈이죠.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일단 결산일 날에 0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분결을 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차변에 보통예금 100원에서 이렇게 100원 늘려주면은 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00원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은행한테 빌린 돈으로 보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안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장부 조회할 때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건데 특정한 계정 과목에 잔액을 물어볼 때 거래처별 잔액을 물어볼 때는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있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는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볼게요. 엔터 쳐가지고 자, 일단 우리은행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70만원이죠. 자, 요거를 뭘로 대체해야 돼요? 마이너스 170만원은 보통예금 잔고가 대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을 일단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보통예금은 대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무제표에 보통예금 통장이 대변에 있으면은 다들 의문을 가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용지한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폐입력 하셔가지고 12월 31일 나가볼게요. 12월 31일 날 아까 2번 분기 안 했네. 일단 2번 분기부터 할게요. 차변의 선급비용 125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수익 40만원, 대변의 보험료 125만원, 그 다음 대변의 선수 수익 4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를 늘려줘야 돼요? 170만원인데 거래처 보통예금은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근데 걸어도 틀리는 건 아니니까 뭐 걸고 가세요. 170만원. 그 다음 대변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겠죠. 우리은행 17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은 자동이니까 좀 이따 할게요. 수동부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은 당연도 12월분 영업부 급여 200만원이 기장 누락되어 있다. 12월분 급여는 2017년 1월 16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자, 급여가 내년에 주기로 했죠. 근데 올해 급여 발생분이 얼마가 있다? 200만원 있죠? 그럼 200만원에 대한 분결을 하고 가야 되겠죠. 차변에 급여 분결가 안 돼 있으니까 급여 분결을 해야 돼요.
얼마나 차면 되냐면요. 200만 원 하고 이 급여를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죠? 그럼 당년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그러니까 당년도의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도 자동이니까 좀 이따 풀고 7번 가볼게요. 7번이 좀 어렵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하고 전액 선급비용을 회계 처리하였다죠. 또 2016년 10월 1일 날에 자, 돈이 나갔어요. 얼마가 나갔냐면요. 60만 나갔을 때 이걸 뭘로 계상했대요? 선급비용 60만원, 대변의 현금 60만원 이렇게 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선급비용이 60, 그러니까 나간 돈을 전부 다 차기 비용으로 다 잡았죠. 자, 그럼 결산일 날에 이걸 정리하고 가야 돼요. 결산일 날에 차변에 계상되는 선급비용 중에서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2016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2016년에 해당하는 게 60만원 곱하기 12분의 3개월치 해서 요게 얼마가 되냐면요. 1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요. 60만원 곱하기 12분의 9개월치 해서 요게 얼마냐면요. 45만원이 나와요. 2016년에 해당하는 게 15만원, 그 다음 2017년에 해당하는 게 45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2016년에 해당하는 건 당해연도 비용이죠. 도서인세비예요, 계정 과목이. 2017년에 해당하는 건 차기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거는 차기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 2016년도 거는 당해연도 비용이니까 도서인세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급 비용이 60이 아니라 얼마만 잡혔어야지 맞아요? 45만원만 잡혔어야 되잖아요. 선급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얼마를 대변에 잡아 빼야 되는 거예요? 15만원을 대변에 잡아 빼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15만원을 대변에 잡아 빼고 당연도 도서인쇄비 비용 안 잡은 게 얼마가 있어요? 15만원 있죠? 차변에 도서인쇄비 15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도 비용 안 잡았으니까 당연도 비용 잡고 차변에 있는 선급 비용이 60이 아니라 45만원이 돼야 되니까 선급 비용 60 중에서 15를 대변에 뺐죠? 빼면서 당연도 비용 15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입력하고 갈게요. 이거 일반 전표입력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도서인쇄비 공장이니까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도서인쇄비를 해야 되겠죠. 도서인쇄비 15만원 대변의 선급비용 1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동이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9번 당사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철회한 금액 40만원 중 32만원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부로 밝혀졌고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현금이 부족한 거니까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었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을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원인을 밝혔으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 가부족. 자, 현금 가부족 얼마가 있었냐면요. 40만원. 요 중에서 교통비, 시내교통비 800번대 32만원, 나머지는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잡손실 8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을 회계 처리하다.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 잔액이 안 나와있죠. 자, 제가 결산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은 잔액이 안 나와있으면 합잔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이게 장부조회 배우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일단 장부조회를 안 배웠으니까 결산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12월 말 현재 조회를 했더니 자, 부가세 대여금이 얼마가 있어요? 7723554.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가 있냐면요. 부가세 예수금은 18466 있죠. 그래서 이 잔액들을 떨고 해서 차액만큼을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입력 가가지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8466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7723554 하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하면 되겠죠. 미지급 세금 1074258 차액만큼이 미지급 세금이겠죠. 그래서 합잔에서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잔액 조회해가지고 떨면 되겠죠. 떨어서 그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단기 매매신권 문제인데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액하고 기말 시가 평가하면 되겠죠. 자, 취득가가 얼마냐면요. 취득가가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마예요? 15,000원이죠. 예, 더하기 500주. 500주 곱하기 한 주당 취득가가 200원이죠. 그럼 취득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거 다 더하면은 2,5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00. 여러분들 퉁쳐서 하세요. 주식별로 분개도 틀리진 않아요. 주식별로 분개도 틀리진 않는데 그냥 시험 나오면은 별 말이 없으면은 합쳐서 하면 돼요. 합쳐서. 그럼 취득했을 때가 요만큼이었죠. 단기 매매 증권이. 자, 그럼 기말에 평가하면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평가액, 기말에 평가한 금액, 평가액이 100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됐냐면요. 16,000원. 자, 500주는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됐냐면요. 21,000원으로 평가가 됐죠. 그럼 기말의 평가액이 얼마가 돼요? 2,6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늘어나요? 150만 원이 늘어나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올랐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예,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평가이익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 법률 가서 분개해 볼게요. 예,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 예,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없으면은 그냥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하면 돼요. 예,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있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하고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은 같은 개념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동결산이었습니다. 자, 일단 입력 못한 거 있으면은 입력 마무리해보세요. 수동결산. 자, 그럼 이제 자동결산 해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지금 이 실전연수 문제 3번이 수동하고 자동하고 섞여있죠, 문제가.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수동 다음에 자동 나올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예, 순서대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기껏 나와봤자 두 문제니까, 뭐 두 문제 중에서 많이 나와봤자 세 문제거든요. 수동부터 나오고 자동 한 문제 한 문제씩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동 계산 4번 해볼게요. 자, 4번 문제 실전 연습 문제 3번에 4번 자동 계산.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그럼 생산직은 추계액이 2000인데 설정전 잔액이 200이니까 추가로 퇴직금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1800이죠. 그러면은 요 상단에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 자, 조회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하시고, 생산직은 500번대 퇴직급여를 안에 넣고 사무직은 800번대 퇴직급여를 안에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상단에 퇴직 충당 눌러봐요. 상단에 퇴직 충당 누르면은 이미 설정전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금액만 넣으면 돼요? 추계액만 넣으면은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뜨죠. 예, 1800, 2700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무슨 버튼만 누르면 되나요?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은 그 내용이 퇴직급여 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네. 여기 508번에 1800, 그 다음 806번에 2700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자동결산이죠. 법인세 자동결산인데 6번 문제. 자, 법인세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선납세금을 똑같이 적으세요. 140만원. 그 다음에 1680이니까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이 얼마예요? 140 빼면 1540. 이렇게 입력하면은 1680이 맞춰지죠? 그래서 법인세가 나오면은 이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분계,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에 대한 분계,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선납세금 금액하고 똑같이 140을 적고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은 추가 계상액란에 154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분개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데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오잖아요. 법인세 비용이 지금 선납세금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선납세금이 140이 있었죠. 법인세 비용 140, 대변 선납세금 140. 그 다음 추가로 나갈 법인세가 얼마냐면요. 추가로 나갈 게 1540이죠. 1540. 대변의 미지급 내년 3월달에 내야 되잖아요. 이 법인세 비용은. 미지급 세금 1540 이렇게 분개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140,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1540이잖아요. 그 요 두 가지 분개가 제가 앞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분개할 때 이 두 개 법인세 비용을 합쳐서 1680이라고 했었죠. 분개는.
자, 여기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분계는 여기 선납세금하고 추가 계산날에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그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8번에 기말연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아. 여러분들, 기말 재고자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요 세 가지 금액만 알면은 매출원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썼죠.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 넣어야 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반드시 실제 금액을 넣어야 돼요.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실제 기말 원재료가 얼마냐면요. 1,300만원.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면요. 1,100만원. 실제 기말 제품이 700만원. 그래서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품이 지금 700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거기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성품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죠. 시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주는 물품이 시성품인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팔린 게 아니에요. 근데 구매 의사를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표시했죠? 그럼 팔린 거예요. 팔렸으니까 내 거에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빼야 되겠죠? 빼면은 실제 기말 제품은 7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6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결산 12번 자동 결산. 대손이죠. 대손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상단에 대손 삼각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추가 설정액이 얼마인지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 대손율이 1%가 아니라 몇 프로래요? 2%. 그럼 대손율을 2%로 바꾸세요. 여기 1이 아니라 2. 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면 금액이 나왔죠. 추가 설정액이. 그 다음 미수금은 걸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이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울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에 대해서만 금액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설정이 됐죠? 그럼 무슨 버튼 누르면 되냐면요.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자, 대손 삼각 부분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요?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떨어져요. 다른 거 다 맞추면 돼요. 네. 네. 하여튼,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정신없이 입력하다 보면 이거 안 누르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 누르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전 연습 문제 3번은 다 했고, 이제 실전 연습 문제 4번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가, 예, 끊고 시작하겠습니다.